2015년 벌써 4년 전 일이군요.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2012년부터 서울시 참여예산, 2011년 성북구 참여예산을 통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민협치, 그리고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모도 크고 25개 구청이 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또 조금 시스템을 좀 개편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혼란도 있었는데 부족한 거는 내년을 좀 기약. 자, 성북촌 여기 걷기 좋죠. 이 바닥이 우레탄으로 된 사연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1기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건데요. 5기 우리가 올렸는데 불용이 됐어요. 이유는 보문동 쪽에 2012년 사업이 완성됐어요. 성북구가 돈이 없어서 구간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맨 마지막에 된 사업 날짜로 2012년이라서 멀쩡하게 된 도로를 왜 보수해달라 그러면서 불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또 비 오는 날에도 우리 박성민 담당 주임님을 나오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상류에 패이고 좁고 또 울퉁불퉁한 면을 일일이 사진 찍어서 이런 사정이 있다. 얘는 2010년 그 이전에 2006년도에 완성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파인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다시 불용 사업을 적정으로 해서 5억을 따와서 다시 이렇게 멋있는 도로로 포장이 됐습니다. 네, 201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2013년에 시행이 됐어요. 제로 빵원이었던 걸 5억을 끌어와서 이렇게 우레탄 포장해서 관절이 나쁘신 어르신들이 걷기 좋은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걸어야 운동도 되고, 저도 여기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릎이 아플 때는 이 길을 걸으면서 우레탄이라서 푹신푹신해서 참 좋구나 하고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구청을 거치지 않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좀 신청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고 그게 저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도 이게 관의 냄새가 나는 거, 너무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머릿속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틀림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실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걸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참여하는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네. 서울이라는 곳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합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인구 1000만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그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올 한 해 예산만 서울시 예산이 25조입니다.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 시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만큼 큰 도시에서 참여예산제를 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는 참여예산제가 잘 운영이 될까? 사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1000만 시민의 도시에서 참여예산제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여야 하느냐. 어쨌든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의무화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모색을 할 때는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조가 됐을 뿐이지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의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 하나만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새롭게 구성된 시정부에 의해서 다양한 참여 제도들과 같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의 성과가
어찌됐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심화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는 시민들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단순히 예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의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에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워크숍을 통해서 그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요. 그해 5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이 과정을 참여했던 민간 쪽이나 아니면 행정에서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늦게 시작을 하지만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 정도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3년, 14년,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분과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안된 사업을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성을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치 사업의 특징들을 보면은요, 첫 해 같은 경우, 첫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의 분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소액부터 이제 그 다액까지 이렇게 좀 편성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이제 소액 다건 중심으로 해서 선정 사업의 성격이,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500억 원이라고 하는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이 부정적인 효과, 이를테면 자치구간 담합이나 혹은 기존의 민원 사업들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이렇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제도, 참여예산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시 전체 공통사업과 구지역사업을 이원화한 것이 올해 참여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가 서울시를 전체 아우르는 광역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치구의 조그마한 사업들을 모아놓는 것,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컸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광역사업과 구사업을 한번 분리해서 운영해보자 라고 하는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제안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재단의 경우에도 지금 이 방송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도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의 다문화도서관, 그리고 지하에 천장상 우화극장이라는 공연장도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다음 달에 개관하게 되는 어린이 미술관도 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나 또 이후에 이런 진행되는 거를 보면 그게 한 몇 명의 의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면서 이게 우리 동네에 필요하겠다 이런 제한거리들이 생기면 그것을 놓고 도서관은 공론장 같은 것을 열어요. 정례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서 나의 의견 또는 몇 명의 의견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그걸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선정된 경우에도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라는 거를 주민들이 공론장을 열어서 함께 의견을 논의하고, 그래서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곳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공연들이 있으면 좋겠다. 또 공연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좀 일상이 결합된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공론장을 통해서 이후 운영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자치,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도 2013년에 처음 할 때 1기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100명이고 단체장이나 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150명이었어요. 그래서 250명이 하는데 총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 추천받은 사람들은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실망감으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환경공원분과위원장이라서 할 말 해라 그럴 때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추천위원을 50명으로 확 줄여버립시다. 자치구 위원, 국회의원, 시의원, 뭐 시장님 다 해서 50명으로 줄이고 200명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그 정문을 고쳤고요. 그런데 이제 연임을 해서 해보니까 북악스카이웨이 화장실이 종로구에서 5억짜리 사업이 올랐는데 종로구에 계시는 분이 3억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3억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 실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우리 가족들이 가서 화장실 가서 봤을 때 고장이라고 붙여놓은 게 그 이듬해 2010년도 간 게 2012년 연말에도 그냥 그대로 고장으로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관리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로 된 경우인데 독수리 오용지를 꾸렸어요. 저 혼자 하면은 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공무원께서 잘못된 걸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고속도로 화장실, 학교의 화장실, 그런데 시건장치, 문, 손잡이, 고리, 경첩 그런 거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가격을 비교해서 이 수리하는 비용을 최고 4,500만 원이 나왔는데 만약 인플레이 이런 걸 감안해서 6,450만 원에 그 사업을 종료시켜서 나머지 예산 낭비 사료로 해서 우리 독수리 오용제가 각자 100만 원씩 보상금을 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자. 일기니까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다 기부를 한 적이 있고요. 성북구에도 다문화 도서관이 정보 도서관이 있는데 외국 이주 여성들도 많고 결혼해서 오는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씨만 봐도 반가운 것 같아서 우리나라 파독 간호사들, 석탄의 광부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가신 분, 월남 참전 용사들이 이문 편지 썼을 때 고국의 글자를 보면 너무 위안이 되고 좋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다문화 도서관에 우리 성북구에 41개 대서관저, 그때는 39개였지만 지금 41개 대서관저가 있는데 그 나라 잡지창만 갖다 꽂아놔도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은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다문화 도서관이 3억이었는데 그게 불용이었지만 적정으로 해서 사업을 따왔고요. 그러니까 성북구가 서울시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의 요구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점점 더 주민들 요구들이 다양해져서 이거를 구의 예산만으로 또는 구정의 어떤 정책만으로 이 다양성을 다 포용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 다양한 요구들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예산도 성북구 예산만이 아니라 서울시비를 통해서 성북구의 부족한 재정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이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예산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민들 요구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확대돼서 뭐 협치 예산이라든가 이제 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좀 홍보가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이 해야 될 몫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북구나 서울시가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점점 이제 그게 더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
이런 것을 좀 알려나가고,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또는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보다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도 도서관이 계속 좀 이런 시나 뭐 성북구나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행정을 좀 많이 알려나가는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도 주력이고 저기도 주력일 때는 다른 구가 도와주는 거, 구끼리 같이 서로 도우는 그런 거는 좋은데 잘못 왜곡돼서 짬짬이가 될까봐 그게 문제고요. 또 투표할 때, 현장 투표할 때 보면 컴퓨터에 미리 자기구 사업을 깔아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제가 그걸 보고는 좀 이거 아니다 싶어 다 삭제하라고 했는데 이미 투표가 된 거는 지울 수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좀 잘 양심껏 제대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496억 규모로 시작됩니다. 어느새 2012년부터 시작됐던 서울시 참여 예산은 해가 갈수록 그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우리 성북구는 2011년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한 이후로 매년 서울시에 참여해서 항상 30억이 넘는 참여 예산을 확보해 많은 서울 성북구 살림에 보탬이 됐다는 게 참여한 사람들의 평입니다. 이제 참여 예산제는 단순한 참여에서 주민자치 또 주민협치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과 성북구 참여 예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정기선입니다. 미남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경기님은 누군가는 말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뭘 그렇게 열심히들 하느냐고요.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는 작은 참여의 단초들을 실천하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주민의 대표라서 그 대표에 맞는 교육과 만남, 회의들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조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 하지만 그건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이렇게 열을 내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좀 더 열과 성을 내서 활동하려고 하는 참여예산위원회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의 예산 그리고 참여예산의 확보 범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겠죠. 시작해 주시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등이라고 그러는데요.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운영한 게 아시는 분에 의해서 사실은 주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주민이고 평범한 애아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면서 보통은 이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부탁했던 것들이요.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자기가 의견을 내서 그게 사업이 되고 그런 걸 보니까요. 좀 기분도 좋고 내가 또 제가 오랫동안 산 성북구에서 좀 뜻깊은 일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구에서 하다가 서울시에 가서도 위원장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안 좋은 방식으로 보여준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서울시 위원을 한 번 더 했었는데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조금씩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지금이 많이 변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나쁜 점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임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임기를 뭐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역할인데 그 대표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배우고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임기를 늘리는 거에 포함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늘어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구나 시나 많은 분들에게 이런 교육이라는 걸 많이 알려서 그분들이 제안 사업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공무원 중심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보다는 교육을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이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의 임기 하나 갖고는 큰 의미가 없고 얼마 전에 시민참여 예산 동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한 5회에서 6회 정도 월곡 1동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역할을 해봤는데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똑같은 일에서 위원장을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 저도 역시 주민자치위원이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분들 이렇게 모아다가 그냥 하고 끝내버렸는데 그것도 한 번 회의, 낮 2시 막 이렇게 하고 회의하고 끝냈는데 지금은요 약 5회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회의가 빨리 끝나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그 회의 하나 갖고 5회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향후에도 구에서 좀 많은 분들이 회의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회의 시간이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구에서 많이 신경 쓰고 또 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발전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를 위한 스마트 앱도 도서관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것도 어떤 시각장애인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물론 점자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점자책은 아무래도 또 도서관까지 와서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게 도서관 시설이나 또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서 그때 스마트 앱도 만들어지고 관련된 자료들 오디오북이나 이런 것도 그때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유도서관인데 네. 우리 이거 아마 그 성북구에 계신 분들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핸드폰에는 다 이 화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이게 참여 예산으로 만든 네, 거잖아요. 그랬었죠. 예. 제가 그 옆에 유도서관 만드는 참여 예산 그 공모에 우리 도서관 식구들이 서울시청에서 할 맞아요. 때요. 그때요. 이게 3층에다 맞아요. 다 부스 다 세워놓고 배너 옆에 있을 때 맞아요. 저도 그 옆에서 이거 참여 예산이 아리랑 이거 그랬구나. 저기 마을 미디어 그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 유도서관의 앱에 대해서 막 내가 막 거기 가서 저거 하라고 투표하라고 그래갖고 연결도 일조하셨네요. 네, 그렇죠. 우리 제가 그때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셨구나. 옆에 위원들한테 네. 막 2013년 그래서 저희 이제 14년부터 근데 벌써 그러고 보니까 앱도서관도 굉장히 네, 처음에 우리 만들 때는 저기 많이들 이용하시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거의 휴대폰으로 뭐 대출 카드 쓰시고 뭐 예약 검색 다 하시니까 굉장히 잘 활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